여러분 안녕하세요. 얼마 전까지 크롬 브라우저를 쓰시는 분들이 대다수였지만 마이크로소프트 엣지가 새롭게 리뉴얼되면서 윈도우와의 연동, 편리한 사용자 설정, 낮은 시스템 사용률로 상대적으로 빠른 속도를 보여주고 크롬 엔진을 탑재함으로써 크롬 확장 앱도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스트리밍 시에 고화질과 고음질로 보거나 들을 수가 있죠. 그래서 엣지를 쓰시는 분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만큼 편리한 기능도 많아졌습니다. 지금부터 엣지의 편리하고 유용한 기능들만 모아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엣지에서 가장 추천하는 메뉴인 탭 작업 메뉴가 되겠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세로 탭, 검색 탭, 최근에 닫은 탭, 다른 장치 탭 이렇게 네 가지가 나오게 되죠. 세로 탭을 누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좌측에 세로 탭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새 탭을 누르시게 되면 지금 열린 탭이 좌측에 나오게 돼요. 우리가 보통 브라우저 이용할 때 탭들이 전부 위에 나오죠. 그게 사실 불편합니다. 할 때마다 위로 올라가서 선택을 해줘야 되고 탭이 여러 개가 열릴 경우에는 탭 제목이 짧게 나와서 보기도 어렵고 하죠. 그럴 때 이렇게 좌측에 아예 세로 탭으로 열어주시면 찾기가 정말 편리해요. 여기서 언제든지 원하는 탭으로 가실 수가 있겠죠. 엣지를 쓰시는 분들 중에 이 기능 때문에 쓰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가끔 엣지를 이용을 하는데 그럴 경우도 이 세로 탭 기능 때문에 이용을 하게 돼요. 탭을 많이 열어야 할 경우에는 위에 있는 것보다 세로가 편리하기 때문에 인터넷에서 서핑을 하거나 검색할 때 세로 탭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다시 여기 있는 세로 탭 버튼 누르시면 세로 탭 끄기라고 나오죠. 이렇게 해서 꺼줄 수가 있어요. 다시 탭 작업 메뉴 누르고요. 이번엔 검색 탭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여기서 검색하는 주소창이 아예 이렇게 쭉 나와요. 내가 지금까지 접속했던 사이트들이 전부 나오게 되죠. 여기서 바로바로 그 사이트로 접근할 수가 있고요. 여기 있는 검색 탭에 직접 입력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눌러볼게요. 이번에는 최근에 닫은 탭이죠. 이것도 굉장히 편리합니다. 크롬 같은 경우에는 단축키도 이용하고 복잡하게 이용하는데 그럴 필요 없이 이 탭만 누르면 최근에 닫은 탭이 전부 다 나옵니다. 간단하게 찾아줄 수가 있죠. 가끔 자기도 모르게 닫은 탭들이 있거나 앞서 닫은 탭인데 봐야 할 일이 생겼어요. 그럴 때도 여기 있는 최근에 닫은 탭 이용하시면 간단하게 찾아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계정을 동일한 계정을 이용을 할 경우에는 다른 장치의 탭을 이용을 하시면 스마트폰과 PC, 노트북 가리지 않고 열린 탭들을 여기서 전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다른 PC에서 지금 9시간 전에 열었다고 나오죠.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이번에는 캡처 기능이 되겠습니다. 엣지의 캡처 기능은 굉장히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캡처는 구글 크롬이나 윈도우 자체의 기능으로 캡처를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웹페이지가 길게 늘어서 있는 경우 이런 페이지를 캡처할 때는 조금 복잡하죠. 그러나 엣지에서는 아주 간단하게 캡처할 수 있습니다. 우측 상단에 점 3개 버튼 누르시고요. 여기서 웹 캡처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캡처 영역, 전체 페이지 캡처 두 가지가 나오게 되죠. 캡처 영역 같은 경우에는 선택을 하시고요. 내가 원하는 구역만 클릭 드래그해서 이런 식으로 캡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화면을 캡처를 해야 되겠어요. 그럴 때는 다시 들어갑니다. 웹 캡처 들어갑니다. 여기서 전체 페이지 캡처를 주시게 되면 지금 내가 연 웹사이트의 페이지를 통째로 캡처를 해주죠. 이렇게 돌려주시면 지금 어때요? 그 아래까지 전부 지금 캡처가 된 상태예요. 여기에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려줄 수도 있어요. 선택을 하시고요. 색을 하나 지정을 하신 다음 그 다음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그려줄 수가 있죠. 이렇게 표시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할 수가 있죠. 그 다음 지우기로 또 지워줄 수도 있습니다. 클릭해서 간단하게 지우죠. 그 다음 이 상태에서 복사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저장을 할 수도 있죠. 여기 있는 저장 버튼 누르시게 되면 다운로드 폴더에 저장이 되게 됩니다. 여기에 보시면 폴더 모양이 있죠. 폴더 모양 누르시게 되면 다운로드 폴더 열리면서 여기서 저장된 파일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보통 캡처할 때 이렇게 전체 화면을 캡처할 경우가 가끔 있죠. 그럴 때 이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그 다음은 페이지 읽어주기 기능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뉴스를 보신다든지 자주 가는 사이트에 긴 글이 있을 경우 다 읽기가 힘들어서 듣고 싶은 경우가 있죠. 자, 이럴 때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기능이 페이지 소리내어 읽기 기능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IB96 사이트로 들어가 볼게요. 여기서 페이지 소리내어 읽기 기능을 눌러보도록 할게요. 오토캐드 과정, NSXL 과정, 어도비 포토샵, 일러스트 과정, 어도비 플래시. 자, 멈췄습니다. 어때요? 전부 읽어주죠? 자, 이런 식으로 해당 웹페이지에 있는 텍스트들을 전부 읽어주게 되겠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텍스트가 길지 않지만 텍스트가 긴 경우에는 전부 읽어주게 돼요. 이번에는 뉴스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프레시안 뉴스인데요. 미국 민주당이 기후위기 대응 법안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여기도 한번 읽어볼까요? 소리내어 읽기 누릅니다. 홈, 정치, 경제, 사회, 세계. 자, 어때요? 이 위에서부터 전체적으로 다 읽어주는 거죠. 자, 그런데 나는 여기 있는 기사 내용만 읽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럴 때는 여기 있는 소리내어 읽기를 일단 누른 상태에서 홈. 멈춥니다. 자, 그러면 무조건 처음부터 읽을 거예요. 이 상태에서 내가 읽기를 시작하는 위치에 클릭 드래그해서 대충 긁어줍니다. 그리고 다시 읽기 기능을 누르시게 되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역대급 재정 투입 내용이 담긴 미국 정부 법안이 상원을 통과할 가능성이 커졌. 자, 어때요? 내가 긁은 위치로부터 읽어주게 되겠죠. 자, 일단 읽기 버튼을 눌러서 여기 있는 플레이 버튼이 나온 상태에서 원하는 부분에 한두 글자만 긁어주고 다시 플레이 해주면 그 부분부터 읽어주게 되겠습니다. 아주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으니까 많이 이용해 보도록 하세요. 다른 일 하면서 내용을 듣고자 할 때도 아주 유용하게 쓸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런 뉴스 같이 텍스트가 위주로 되어 있는 이런 페이지의 경우는 이 위쪽에 보시면 소리내어 읽기 바로 옆에 몰입형 리더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소리내어 읽기는 끌게요. 여기 있는 X 버튼 누르면 소리내어 읽기 기능은 꺼지게 됩니다. 자, 여기서 몰입형 리더를 눌러주시게 되면 광고 같은 거는 전부 제외가 되고요. 텍스트와 관련 사진만 나와서 광고 같은 것들이 제외된 꼭 필요한 내용만 문서식으로 들어가서 나오게 됩니다. 이것도 기사 같은 거 읽을 때는 아주 편리하게 읽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은 초기 화면이 너무 정신없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이 초기 화면 디자인은 우측 상단에 있는 페이지 설정에 들어가셔서 심플이나 이미지형, 컨텐츠형으로 바꿔주실 수가 있습니다. 심플을 누르시게 되면 레이아웃이 눈에 들어오게 간단하게 나오죠. 이렇게 간단하게 이용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 다음은 익스플로러 호환 모드입니다. 얼마 전에 익스플로러에 대한 지원이 완전히 종료되었지만 아직도 국내에는 관공서나 금융기관 및 민간 사이트들이 익스플로러 기반으로 서비스되고 있는 곳이 있어서 익스플로러를 사용하지 않으면 제대로 사이트를 이용할 수가 없는 경우가 있죠. 엣지의 익스플로러 호환 모드는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우선 엣지에서 익스플로러 호환 모드 설정하는 방법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측 상단 점 3개 버튼 누르시고요. 아래쪽으로 내려가시게 되면 설정이라고 있죠. 설정 들어갑니다. 자, 저는 이렇게 프로필이라고 나오게 되지만 여러분은 좌측 상단에 있는 줄 3개 버튼을 눌렀을 때 나오는 이 메뉴가 좌측에 나오실 거예요. 자, 여기에 들어가시면 기본 브라우저라고 있죠. 자, 여길 들어가세요. 자, 그러면 인터넷 익스플로러 호환성이라고 있고요. 그 아래 보시면 익스플로러를 사용해서 마이크로소프트 엣지에서 사이트를 열어보라고 하죠. 지금 호환되지 않는 사이트만이라고 선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자, 그 다음 다시 아래로 내려가 보시면 익스플로러 모드에서 사이트를 다시 로드하도록 허용이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에 모두 기본값으로 되어 있을 텐데요. 이것을 선택을 해서 허용으로 바꿔줍니다. 그 다음은 브라우저를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 아래에 보시면 인터넷 익스플로러 모드 페이지라고 나오게 되죠. 모드 페이지에 추가를 해서 등록을 해 놓으시게 되면 그 사이트에서만 익스플로러 호환 모드로 바뀌게 되겠습니다. 즉 여기에 미리 추가를 해 주셔야 되겠죠. 자, 추가 버튼 누르시고요. 여러분이 방문하고자 하는
익스플로러 기반으로 된 그런 사이트에 주소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네이버로 한번 써볼까요? 주소를 써주실 때 이 앞쪽에 HTTP까지 전부 풀네임으로 써주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추가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HTTPS 해서 네이버가 등록이 돼 있죠. 자, 이런 식으로 등록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건 필요 없으면 옆에 휴지통 눌러서 지울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브라우저를 닫았다가 다시 엽니다. 자, 다시 열었어요. 네이버로 가볼게요. 자, 그러면 익스플로러를 찾을 수 없다고 나오는 분이 계실 거예요. 자, 그냥 들어가면 여기에 호환 모드 버튼이 나오는 분이 있고, 버튼 없이 익스플로러 찾을 수 없다고 나오고요. 다시 설치하거나 사용하도록 설정해야 된다고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럴 경우에는 윈도우 설정에 들어가셔서 윈도우스 기능 켜기 기능을 이용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좌측 하단 작업 표시들의 윈도우 시작 버튼 누르시고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앱으로 들어가세요. 윈도우에서 설정하는 방법은 윈도우 10이나 윈도우 11 동일하게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앱 및 기능에 보시게 되면 선택적 기능이라고 보이게 됩니다. 이 선택적 기능을 누르시게 되면 설치된 기능을 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 익스플로러가 없을 거예요. 이 기능을 기능 추가를 이용을 해서 설치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일단 플러스 누르시고요. 인터넷 익스플로러 11 부분에 체크를 해 주시고 설치합니다. 자, 그러면 인터넷 익스플로러 11 버전이 설치가 될 거예요. 윈도우 11을 쓰시는 분들은 거의 이 방법을 이용하게 될 거고요. 윈도우 10은 이렇게 선택적 기능을 이용하셔야 되는 경우도 있고, 선택적 기능을 이용하지 않으셔도 자동으로 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것은 사용 환경에 따라서 다릅니다. 자, 다 설치됐죠? 이제 재부팅을 해서 해당 사이트로 들어가면 익스플로러 호환 기능을 실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재부팅을 해볼게요. 윈도우를 재시동했습니다. 그리고 익스플로러를 실행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네이버로 익스플로러로 호환되게끔 지정을 했죠. 자, 네이버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와는 다르게 익스플로러 모드에 있습니다 라고 나오고요. 대부분의 페이지는 엣지에서 더 잘 작동된다고 나와 있죠. 이렇게 되면 익스플로러로 실행이 된 겁니다. 이 네이버는 엣지에서 더 잘 작동이 되겠죠. 네이버는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린 거니까 여러분이 방문한 사이트 중에 익스플로러가 기본으로 지원되는 그런 사이트들은 이런 방식을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다른 사이트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 여기 플러스 새 탭 누르고요. 다른 사이트로 들어가 볼게요. 자, IB96 사이트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는 어때요? 여기에는 뜨지 않죠. 이 IB96 사이트는 우리가 미리 지정을 해 놓지 않았죠. 그래서 여기는 무조건 엣지로 뜨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지정한 곳은 익스플로러 모드가 우선 적용이 되게 됩니다. 자, 물론 이것은 계속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게 아니고요. 30일이 지나게 되면 다시 엣지 모드로 복귀가 됩니다. 익스플로러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지원이 완전히 중단이 됐기 때문에 해킹의 위험도 있고 보안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되도록이면 익스플로러 모드는 쓰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부득이하게 이렇게 방문해야 되는 사이트인데 그 사이트가 익스플로러 밖에는 지원을 하지 않는다 할 경우만 이용을 하시고요. 그 외에는 전부 엣지를 이용하시거나 크롬을 이용하도록 하세요. 자, 이제 익스플로러 모드를 종료를 하고 싶어요. 자, 그럴 때는 마이크로소프트 엣지에서 열기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 다시 엣지 모드로 돌아오게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다시 익스플로러 호환 모드로 들어가려면 여기 주소창에 한번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 엔터만 한번 쳐주시면 다시 익스플로러 모드로 들어오게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번갈아 가면서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편법에 불과한 거고요. 되도록이면 크롬이나 엣지를 이용하도록 하세요. 이렇게 해서 엣지의 기능 중에 기본적인 기능이면서도 엣지만의 장점이 될 수 있는 기능들과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능들을 알아봤습니다. 크롬 브라우저가 기능이 여러 개가 들어가게 되면서 요즘은 많이 느려졌죠. 이 마이크로소프트 엣지는 크롬과 같은 크로미움 엔진을 이용을 하면서도 속도는 굉장히 빠릅니다. 그리고 사용자 위주의 기능들이 많이 추가되고 있으니까 이 엣지도 많이 활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